시공이라는 걸 써서 정말 좋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 분양권 상태를 그대로 팔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웠냐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도 있고 또는 전세를 들여가지고 내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저는 그냥 그 분양권을 제 품에서 떠나보내야 됐다라는 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어.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직장은 우리 미생 보셨죠? 미생에서 밖의 세상은 굉장히 치열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직장 안에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이든 타이든 회사 밖으로 나오면 회사의 직함을 빼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잖아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뿐만 아니라 가까운 1년 뒤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40대 기준으로 해서 저의 1년 뒤가 될 수가 있는데 그 1년 뒤를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여행만 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의 미래는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진 않겠죠.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가 쭉 미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연봉이 1억이야 라고 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1억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계속하고 그 생활을 이어나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 패턴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내 소득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소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과 직장의 돈, 사장님의 돈이죠. 이걸 지금 맞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맞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프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앉아 있는데 열이 40도가 넘게 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너무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아픈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계속 토는 나오고 화장실은 가고 열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간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살펴 줄까? 이러다가 회사에 못 가게 되면 월급을 못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지 않고 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업자를 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고 다니는 거라든가 필요한 물건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부수입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수입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임장 때 제가 브리핑이라는 걸 해요. 임장에서 지역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말빨이 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너가 강의를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이 한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 이렇게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처음에는 지역 분석이라든가 부동산 입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를 하고 경매 기초 강의, 재건축 재개발 기초 강의, 그 다음에 마인드셋 기초 강의, 기초에 관련된 강의들을 분야에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맨 처음에는 무료로 나눔으로 왜 죄송하니까 이렇게 계속 나눔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또 저에게 돈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저의 성장을 위해서 배웠던 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돈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시간과 맛 바꿔서 벌어들여던 근로소득 외에도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벽 기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7시 반부터 회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7시 25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상을 하려고 하니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아이들도 엄마만 새벽 기상을 해야 되는데 애들도 덩달아 새벽 기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추격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그럼 5시 반에 하자 라고 했는데 첫째는 숙면이었는데 둘째, 셋째가 추격전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엄마의 온기를 더 어릴수록 필요로 하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5시로 했더니 또 둘째, 셋째가 추격전이 들어왔어요. 4시로 했습니다. 갑자기 점프를 해서 막내가 또 추격전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3시 반으로 했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지역 모임으로 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만 하는 독서 모임. 그래서 정말 내가 더 자고 싶고 책을 안 읽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었더니 저한테 직장인 이외에 다른 이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 리더라는 직감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입문 강사라는 직감이 붙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임장 리더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하나 읽었을 뿐인데 참 여러 갈래의 길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읽고 강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의 준비도 하고 알차게 새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린이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리딩하는 임장에 너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너가 리딩하면 되잖아. 뭐라고? 난 시간도 없는데 뭘 리딩하라고? 심지어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데 나보고 리딩하라고?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알고 하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임장을 어떻게 갔냐면 새벽 4시에 갔어요. 4시에 그 지역에 도착했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가는 거리였어요. 4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고 부동산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임장을 언제 마쳤냐면 12시 반에 마칩니다. 낮 12시 반.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출근을 했어요. 반차 반반차를 써서 임장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저만의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사람들을 임장 리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휴가를 써가지고 임장 리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의 성장을 위해서 임장이라는 공부를 했고 내가 아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야지 내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게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임장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스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월급 외에 소득을 제가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자본소득을 늘리는 사람. 근데 그 자본소득을 늘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20대에서는 내가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죠. 20대에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뭐냐면 짠테크, 재테크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20대에 얼마나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30대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조금 공부했어요. 30대에 1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우리가 흔히 노도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서울에서 외곽지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1억을 가지고 누군가는 서울에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내 생활 반경이었던 화성의 어느 지역에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30대요. 그 사람이 지금 40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 사람의 자산 격차는 상당히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게 이 격차를 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종잣돈을 단순히 예금에만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투자로 굴리는 사람들과 10년 후, 20년 후에 자산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겠죠.
되겠죠.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되게 거대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부터 날씬한 몸매와 탄탄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뭐 한 달 동안 PT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운동화를 산다거나 모든 용품을 갖추게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각오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운동화만 놔두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 오늘부터 나는 10km 뛸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아파트 단지에 한 번만 돌자. 일주일 동안 아파트 단지 하나만 돌자. 나는 근력 운동을 할 거야. 스쿼트 100개. 처음 시작한 사람 스쿼트 100개 어렵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스쿼트 10개만 하자. 이렇게 시시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시시하게 해야 돼요. 목표는 거대하되 계획은 작게 쪼개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10km를 뛰어야 될까? 아니면 1년 동안 어떻게 PT를 받지? 요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못하게 돼요. 똑같아요. 나는 책을 읽고 싶어, 문해력을 키우고 싶어, 책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서칭을 해요. 그 다음에 인기 탑10이라든가 문학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 이런 것들을 서칭하기 시작하거든요. 한 달 동안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새로 사지 말고 우리 집에 책 한 권 정도는 있잖아요. 책 한 권을 300페이지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눠요. 300페이지에서 나누기 30을 하면 10페이지잖아요. 하루에 그냥 10페이지만 읽어. 근데 중간에 작심 3일이 있잖아요. 10페이지를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내가 20페이지 읽으면 돼요. 아니면 이것도 나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표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요. 평일만 할 거야. 주말은 하지 마. 평일만 할 거야 라고 해서 평일날 하루 못한 날 있잖아요. 그럼 스페어 개념으로 쉬려고 했는데 그럼 주말에 평일에 못한 분 나머지를 할 거야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부담감이 내려가실 거예요. 내가 가슴 뛰는 목표라고 하죠. 내가 나만의 목표를 세우면 일어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고 싶어서 일어나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 시간을 창조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저는 이미 부자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두 번째, 나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돈의 제약을 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 이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겠죠. 저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우리 아이 또는 우리 가족이 원할 때 그들이 돈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삶. 1년 뒤에 저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를 가장 설레게 하고 가장 신나는 게 뭐냐면 제가 성장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배움과 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설레고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철학이고 이거를 줄여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의 배움이 타인에게 이어져서 그 타인의 변화를 경험할 때 저는 가장 설레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